3, 2, 1.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병원에 있다가 한 2년 전에 병원 개업을 했는 그런 나이 좀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평생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느낀 그런 경험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아직 저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업과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적응이 가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걸음이 비틀거리는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두 발로 걷는 동물이 잘 없지요.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기 때문에 손이 자유스러워져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발로 걸을 때 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하고 두 발로 서면 자기는 도구도 쓰게 되고, 그렇지만은 네 발로 갈 때하고 또 서서 움직일 때 이게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네 발로 걸을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할 때 디스크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두 발로 디디고 하니까 걸음이 불편한 사람, 허리가 문제가 오는 사람, 또 목줄기에 문제가 오는 사람, 그런 문제 생기겠죠. 그리고 오늘은 주로 걸음걸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나서 아기 때부터 점점 성장을 해서 평생을 살다 가죠. 요즘 노인들 사회에서 이런 말도 있죠. 누죽걸산이라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말은 우리가 걸음걸이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이 끝장이에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나 걸음이 불편한 분들이 살아가기는 진짜 힘듭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참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걸음이 주로 비틀거린다, 몸이 기운다, 한쪽 쏠린다, 또 이런 술 취한 듯 걷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은 노인들이 제일 겁내야 합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니까 넘어지는 걸 제일 겁을 냅니다. 이 겨울철 되면은. 그래서 겨울철에 쿵 넘어지면은 노인들이 뇌출혈도 되고 고관절도 다쳤다, 무릎도 다쳤다. 노인들은 왜냐하면 허리도 좋지 않지, 몸도 뻣뻣하지, 또 관절도 안 좋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계단이나 이런 데 새벽에 움직이다 보면은 뻣뻣해서 쿵 넘어져서 겨울 내내 다쳐도, 최근에도 고관절 다친 분도 있고 또 발목을 제낀 분도 있고 또 심지어 아파트에 넘어져서 계단에 넘어져서 뇌출혈이 된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 포함해서 인간이 두 발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무릎을 다쳐서 이렇게 입원한다든지 그런 건 단기간이지만 평생을 우리가 걷던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못 걷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이 계절에는 최근에 몇 분이 그랬어요. 고관절 다쳐서 입원해 있는 할머니, 또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쓰러져서 뇌출혈이 되는 사람 확 넘어져서, 또 발목을 다친 분도 있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협착도 있고 한데 그것다 꽝 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음이 비틀거리는 거, 이건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걸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무슨 원인일까, 그런 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이 왔는데, 벌써 60대 중반 아버님께서 뇌경색 이후 어지럼증이 있다, 일어설 때 불편하다. 이거는
60대 중반에 입시인 분이 뇌경색이 어지럽다. 그러면 일단은 별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별로 아니겠죠. 이비인후과는 주로 귀, 코, 목을 보는 데네. 귀를 보는 데니까 이제 귀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런 경우는 뇌경색이라는 것이 문제야.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혈액순환이 문제겠죠. 순환이 문제니까 더구나 뇌경색이 있으면은 약도 쓰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를 가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신경과 치료받고 있을 거예요. 뇌경색이 있으니까 이 뇌경색 후에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결국 혈액순환, 신경균형, 신경밸런스, 신경균형과 혈액순환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콜레스테롤 이런 밑에 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문제는 하나는 어지럼증도 문제지만 이 뇌경색은 재발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저도 이제 뇌경색에 대한 책도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뇌경색이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이런 책도 제가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 뇌경색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는 참 하늘이 도왔지만 이것이 재발을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이 점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뇌경색이 있으면 이비인후과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대부분 귀를 보니까 뭐 귀 자체의 고막도 괜찮고 청력도 괜찮고 하면 대부분 뭐 별로 좀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신경 의사들은 머리를 보기 때문에 머리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뇌경색이 왔으면 현재 뇌경색이 왔는 원인이 뭐냐, 또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런 가운데 어지럼증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를 진료받았으면 신경과를 진료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진료받는 신경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밑에 혈압이 떨어져도 어지러울 수 있어요. 빈혈이 있어도 어지러울 수 있다고. 또 뇌경 자체가 있으니 순환이 덜 돼 어지러울 수 있고 또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떨어져도 어지러울 수 있고 우리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지금 점심을 굶었단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나 참 브로드한 이 카테고리는 참 다양해요. 사람마다. 제가 한 40년 정도 이런 신경과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각양각색이에요. 사람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하루는 누가 젊은 친구가 어지럽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어려갖고 밤새 잠을 못 잤대. 아기가 울고 해서 그 잠을 못 잤으니까 아침에 어지러한 거래요.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는데 점심을 굶었기 때문에 어지럽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혈압량이 너무 세서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경을 바짝 쓰거나 어지럽다. 그럼 뭐 원인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요번에 꼭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뇌경색이 있으면 어지럽고 하면은 반드시 받아보세요. 그다음 어떤 분은 질문이 몸이 뒤틀어짐이 척추와 관련해서 보이는데 뇌와 두 개로 연관이 있죠. 몸이 뒤틀어지는 건 척추 문제지만 뒤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뇌경색이 있다. 반신마비가 됐다. 편마비가 됐다. 그러면 몸이 뒤틀어져요. 왜냐? 한쪽은 쓰고 한쪽은 못 쓰게 되면 결국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타이어 같으면 양쪽에 바람이 비슷하게 있어야 우리가 잘 가는데 한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 생각해요. 그럼 뭐 차가 기울 거 아니에요. 그게 몸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경색이 있어도 반신마비, 즉 편마비가 가벼운 경우 같으면 운동을 하고 하면 되지만 마비가 심하면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면 몸이 뒤틀어져요. 척추는 가만히 괜찮다고 해도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한쪽은 쓰고 한쪽은 못 쓰게 되면 몸이 뒤틀리고 더구나 한쪽은 또 지팡이를 잡고 한쪽은 축 처져 있다고 하면 몸이 자꾸 뒤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뇌경색 환자 수도 없이 봅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양쪽을 같이 움직여주도록 노력합니다. 집에 철봉대 하나 달아놓고 쭉쭉이도 하든지 벽에 기대고 쭉쭉이를 하든지 항상 몸은 양쪽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 계속 한쪽만 무슨 역기를 들고 뭐 보디빌딩을 한다고 한쪽만 커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몸의 밸런스 균형이 맞으려면 양쪽을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가벼운 뇌경색이 있는 경우
약간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꼭 운동을 같이 해야 돼. 한쪽만 열심히 하지 말고 양쪽을 같이 해야 근육도 나오고 몸의 균형도 맞아지고 어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는 몸에 신체 두 개는 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양팔, 양다리잖아요. 귀도 두 개고. 이런 경우는 죽어라 한쪽만 귀만 들 것이 아니라 양쪽 귀도 같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팔도 한쪽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몸의 균형을 맞추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른쪽 팔로서 팔씨름 하는 거야. 전국 대회 나가겠다. 한쪽만 열심히 한다. 이건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거겠죠. 자동차 타이어 바람 넣는데 한쪽만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뇌경색 환자들 오면 저는 꼭 운동을 양쪽을 시킵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뇌경색 환자들이 많이 오죠. 뇌경색이 가벼운 경우부터 심한 경우부터 아니면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약을 평생 써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운동을 꼭 시킵니다. 걸어라. 양쪽을 팔을 흔들고 걸어라. 아니면 걷기 힘들면은 요즘 유모차가 끌죠. 그것도 꼭 양쪽을 같이 걸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몸에서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귀도 두 개,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니까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게 균형을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통 사람 한쪽만 오른쪽잡이가 우리나라 사람 거의 95%니까 오른쪽만 자꾸 쓰는데 되도록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양치를 왼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외과하는 의사들은 양손을 같이 쓰는 사람이 많아요. 왼손을 열심히 노력, 젓가락을 왼손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오른손 사람인데 그 자기 노력 의하에 따라서 왼손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양손을 같이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 직업상 양손을 쓰면 편하니까 그런 의사들을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양손을 같이 쓰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왼손 양치를 하고 왼손을 면도도 하고 왼손으로 쓰는 사람을 봤으니까 쓰다 보면 늘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 젓가락을 왼손으로만 없더라고요. 오른손 사람인데 그런 경우도 봤으니까 몸은 신체 두 개인 것,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팔도 두 개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몸을 양쪽을 쓰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좋다. 또 요즘 어떤 질문이 왔는데 장기가 앉아있는 편인데 일어서면은 머리가 띵하고 귀가 멍멍하고 이명이 살짝 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요즘 특히 좌식 생활하는 앉아서 직업상 있는 사람을 봤죠.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병원에 갔더니 후배 병원에 그 원장실에 의자가 없어요. 이 친구는 서서 진료하더라고. 테이블 같은 거 자기 가슴 높이 정도 해놓고 자기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정형외과 의사인데 상당히 그것도 아이디어 같아요. 서서 앉지를 안 하고 서서 환자 오면 진료하고 다시 뭐 기부 살 때는 움직이고 이 친구는 치료실 책상을 없앴더라고요. 요즘 영화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서 무슨 스탠딩 뭐 서서 작업하는 이런 그런 사무실들 의자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작업 능력도 떨어지니까 서서 하다 한 번씩 가다 앉고 이런 그런 것도 봤는데 정형외과 선생님이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봤어요. 서서 오다를 내고 컴퓨터 어차피 있으니까 오다 내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경우도 앉았다 일어서면은 앉아있더니 정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피가 밑으로 고일 수밖에 돼 있어요. 피가 밑으로 고이는데 그것이 움직여야 다시 올라옵니다. 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자율신경이 기능이 좋으니까 언제든 피가 잘 올라오지만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사람이나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지 정맥류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피가 고였단 말이에요. 밑에 고인 피가 정상적으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천천히 올라오게 되면 잘 어지러운 거예요. 띵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일어서면서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확 일어서니까 그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몸과 혈액순환과 신경이 같이 조화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과 혈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이 두 가지 밸런스 균형이 깨지면은 금방 못 일어나죠. 그 서면 어지럽고 주저앉고 그 심지어 엉덩방아가 찌죠. 벌떡 일어나다가 쿵 넘어지고 실신하기도 하고 일어나면서 어지러워서 막 벽을 짚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혈액순환이 제일 문제예요. 순환이 덜 되니까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순환이 덜 되고 이게 신경과 혈액순환은 부부 같아요. 부부. 신경이 잘 가야 순환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돼야 신경이 살고 혈관 옆에 신경이 항상 따라 붙어요. 왜냐? 항상 서로 여당 야당 같이 정부와 국회 이런 같이 항상 조절하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이게 둘 놈 중에 한 놈이라도 시원찮으면은 자동차 타이어 한쪽 바람 빠지는 것 같이 핑 돌고 균형이 안 맞고 어지럽고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관이 튼튼하면 신경 튼튼해지고 신경이 튼튼하면 혈관 튼튼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은 남남이 아니고 부부예요. 부부. 물론 우리 원수가 돼서 서로 뭐 깨지만 할 수 없겠지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여야가 조합이 맞아야 되고 음양이 맞아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인간이 사는 그 경우예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항상성이에요. 항상 일정 유지한다.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해서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 인간이 균형을 유지하면 하모니, 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부조화예요. 부부 사이 균형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 균형이 잘 맞으면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뭐 한방을 뭐 미워하고 자시고 할 거잖아요. 한방이 가진 어떤 그런 보면 참 말하기 좋아요. 음양이 맞아야 됩니다. 음과 양이 맞아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봐서는 밸런스, 균형이고 근데 어차피 같은 거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수천 년 서로 지식이 쌓여있는 게 지금 의학 아니겠어요? 그런 판이니까 여러분들 특히 앉아가 생활하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일어설 때는 일어서다 엉덩이 찌는 사람 자주 있죠. 천천히 일어서고 천천히 앉고 우리가 수업도 저는 평생 교수만 했습니다. 의과대 교수만 했습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이유가 있죠. 제가 쭉 봐서는 50분 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한 친구보다는 50분 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바람도 쐬고 좀 리프레시하고 들어온 친구가 성적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10분 쉬는 것도 아까워서 그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열심히 하는 친구는 신경도 지쳐요. 피곤해요. 우리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진료를 빡빡하게 했습니다만 환자 중에는 운전하는 버스, 택시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꼭 운전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쉰대요.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아니야. 운전하다가 한 50분 하면 한 10분 쉬고 뭐 그렇게 운전하는 게 효율적이 낫지. 죽으라고 대구 서울까지 차를 무슨 2시간, 3시간 끊겠다 그래 달리는 거 그거는 먼 거리를 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한 번씩 일어나서 팔다리 좀 털고 허리 운동도 하고 장공기도 한 번 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벌떡 일어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꼭 얘기합니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기 좋다. 체조 선수 봐요. 체조 선수가 우리가 세계적인 체조 선수들이 대부분 10대에 10대, 70대, 80대 체조 선수 없어요. 그래서 30, 40대가 넘어가면은 자기 몸에 균형감이 떨어져요. 체조 선수가 30대도 없어요. 20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10대예요. 그때 인간이 가장 탄력이 좋고 가장 움직이기 좋은 그런 것이 바짝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먹고 사는 것인데 김연아가 지금 스케이트 타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 옛날에 잘 탔지만 지금은 가정주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그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 많아요. 나이가 70이 돼도 애기까지 노는 사람, 깡총거리고 촐랑대는 사람 잘 엎어져요. 나이가 들면 거의 걸맞게 행동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처신해야 되는데 가볍게 확 움직이다가 다쳐온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천천히 움직이세요. 지금 퇴직하고 나서 무슨 급하게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왜 그래 빨리 설치냐고. 치료실에 와서도 천천히 움직이라고 하면 뭐 왔다 이런 분들 저는 그보다는 조금 행동을 0.1%라도 낮추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분들이 결국은 좀 있다 보면은 발목을 다쳐온다 이런 경우 많으니까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그렇죠. 연세 적은 사람들도 어떤 자세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는 팔딱팔딱 일어나는 것보다는
한 0.1초라도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몸이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에 생각하고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신경이 가서 그 다음에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일어나는데 그걸 빨딱빨딱 일어나면은 신경은 같지만 순환이 못 따라오면 어지럽다. 빙 돌리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 일었을 때 이런 사람은 참 많이 보죠. 많이 보고 뭐 심지어는 전에 요즘 없어졌습니다만 전에 학생들 한여름에 조회하다 보면 쓰러진 애들 있잖아요. 빙 돌아 실신하고 그 신경과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신경과 혈액순환이 그러면 애들이 또 땀을 흘리고 서가 있다 보면은 공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걸음이 비틀거리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걸음이 비틀거리는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달라요. 뭐 심지어는 뭐 돈 좀 있는 사람은 골프장에 가 쓰러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시장에 가 쓰러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은 걸음이 비틀거리고 술 취한 듯 움직이고 한쪽 쏠리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걱정하는 게 머리입니다. 제일 먼저 뇌에서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용산이겠지. 용산에서 대한민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생기는 병은 어떤 병이 있냐? 뭐 뇌출혈, 뭐 뇌경색, 뭐 심지어 뇌암도 있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손해 위축, 손해가 쪼그라드는 그런 병이 있다고, 유전병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신 분도 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비틀거려요. 문제는 뇌에 생기는 문제는 보통 심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장기일수록 꽁꽁 쌓여 있어요. 우리 심장, 폐 이런 건 다 갈비뼈가 꽉 배리어 해주대요. 머리 같은 아주 두꺼운 해골이 다 막아주죠. 두꺼울수록 머리 중요한 장기일수록 두꺼운 데 들어있죠. 안 그래요? 여자들 자궁 이런 건 완전히 골반뼈 안에 콱 안에 속에 탁 숨어 있죠. 그 다른 장기가 시원찮다는 것보다도 저는 평생 뇌와 신경을 봐는 사람이니까 이게 뇌 안에 있는 거예요. 뇌 안에서 문제 생기는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예요. 걸음이 어제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비틀비틀거린다. 쓰러질 것 같다. 이건 제일 먼저 뇌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사태는 신경건사태는 혹시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걸음이 비틀거리고 했으면은 꼭 머리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서히 생기면 뇌암 이런 사람도 제가 보는 환자들 뇌암 환자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 뇌암이 서서히 뇌암을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수개월을 두고 서서히 자라나서 무슨 신경 옆에 막 지하철 복잡한 좌석이 막 비비되고 앉는 것 같지 않다 보면 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틀거리고 기울고 쏠리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뇌를 먼저 생각합니다. 뇌. 두 번째는 눈이 침침해도 저한테 오는 분들이 최근에 눈이 한눈 실명도 있고 양눈 실명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끔 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아니 젊은 분이 왜 눈이 그리 됐냐고 하면 녹내장이다 뭐 백내장이 됐니 하든 황반변성이니 하는데 한쪽 눈이 침침해도 이게 안 맞죠. 우리 안경이 눈에 안 맞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눈을 불편해서 어지럽고 불편한데 한쪽 눈이 안 보인다 해봐요. 얼마나 몸의 균형이 깨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눈이 불편하고 최근에 어지럽다 하면 제일 먼저 안경 기사면 안경을 좀 먼저 봅니다. 안경 보고 최근에 안경을 맞췄냐 적응이 됐냐 그걸 보고 하니까 눈이 침침해도 눈이 문제가 있어도 비틀거릴 수 있다. 왜냐? 눈이 있어야 뭘 보고 할 건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 비틀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눈이 불편하면서 성공한 그런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옛날에 저들 어릴 때 젊을 때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메인 가수인데 그분은 아주 노래를 멋지게 했는 분이 눈이 안 됐어요. 요즘 같으면 안드레이 보첼리인가 그 사람은 그때 눈이 멀어도 변호사도 했죠. 눈이 멀은 상태에 변호사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지금 가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우리가 장애가 없이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그것도 탑 클래스까지 간다는 것은 존경해야 돼요.
대단한 그런 의지력의 소유자예요. 보통 절망하고 뭐 인생 끝장났다고 술이나 먹다가 죽을 것인데 계속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그런 분들은 헬렌 켈러. 헬렌 켈러에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멀었고 말도 못하는 가운데도 박사학위를 받았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이 침침해도 비틀거릴 수 있다. 세 번째, 척추, 허리, 등줄기 이런데 협착, 디스크 있어도 왜냐? 척추가 집어치면 기둥이에요. 기둥이 시원찮으면은 가끔 우리 일본 영화 이런 거 보면 지진 난 얘기 나오는데 지진이 뭐 일본에 지진이 났다. 우리도 옛날 지진이 없어요. 최근에 한국도 지진이 일본에 전염된지 지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지진이 있으면은 이게 결국 기둥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척추가 바로 서야지. 그렇게 보면 참 저는 뭐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만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자세가 반듯하죠. 자세가 반듯하고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이병헌 배우가 나왔는데 참 자세가 발라요. 야, 저런 사람들 평소에 엄청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자기 자세를 연예인 중에 대부분 허리 구부정하고 무슨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자세가 반듯해요. 그래서 척추를 잘 관리했을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사람이 비틀거리고 또 허리가 아프면 신경도 따라 붙으니까 허리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비틀비틀 한쪽으로. 왜냐 한쪽이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면 그쪽을 덜 쓰게 되거든요. 반대쪽을 쓰게 돼요. 그러면 반대쪽을 쓰게 되면 자기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양쪽을 같이 써야 되는데 한 발을 선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목, 등줄기, 요추, 허리 이런데 문제 있는 사람도 왜냐 몸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집어치면 기둥이 끄덕거리니까 그걸 비틀거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안 좋아도 무릎이 안 좋으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프니까. 저는 아직 무릎 아프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 무릎이 아프면은 다리 자신이 없어. 걸음에 자신이 없어져요. 무릎이 아프면은 또 조금만 걸으면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되고 이거 뭐 참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전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제 선배 중에 아주 정예가 선생님인데 마라톤을 아주 저도 10년도 선배인데 펄펄 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선배가 지금 걸음을 잘 못 건대요. 무릎이 따라갔어. 자동차도 한 10만 킬로 탄 차하고 50만 킬로 탄 자동차 똑같겠어요? 그렇죠. 그 선배가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사회 모범이 되는 분인데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잘 못 건다 하니까 좀 아이러니죠. 정혜혁 의사가 매 무릎 보는 사람이 잘 못 건다 소식을 제가 듣고 나서는 그 선배가 마라톤 요즘 하느냐 하니까 요즘 마라톤 뭐 하신다고.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도 특히 움직이기 불편하죠. 이게 아주 밸런스가 얼음 위에서 걷는 건 똑같지. 우리 얼음 위에 서면 어때요? 얼음 위에 서면 척추 안 좋은 사람이 얼음 위에 서면 비틀비틀 할 거예요. 미끄러질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49 여자분인데 경추, 디스크, 협착 경추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고 이거는 결국은 이게 목이 이제 뻣뻣하고 하면은 목이 이제 경추, 협착, 디스크 하면 목이 시원찮단 말이죠. 제 친구 중에도 아주 은행에 퇴직했는데 제 친구가 목을 잘 못 돌려요. 이 친구는 목을 돌리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우리같이 자유성이 안 되고 친구가 부르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런 친구들 균형이 안 맞겠죠. 균형이 안 맞고 오늘 모지름이 항상 목이 뻣뻣하니까 아프고 또 목이 그러면 신경통이 잘 붙겠죠. 누웠다 할 때도 불편 어지러움. 그래 신경과 혈액순환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심한 경우 수술하겠지만 아닌 경우는 목을 풀어주는 거. 저는 목에다가 아주 깊이 목은 함부로 건드리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주 깊이 있게 안 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아픈 쪽에 피부에다가 몇 군데 주사를 놔줍니다. 놔주면은
좀 아프게 줄면은 균형이 타이어 같은 타이어 바람 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균형이 좀 맞아서 지내는 분이 올 때마다 저는 피부 마사지 해줍니다. 목줄이 풀어진 데 마사지 해주고 목도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운동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목이 불편하면 돌리기 어렵겠죠. 당연히 돌리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누웠다가 이렇게 움직이도 머리가 띵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결국은 목 신경이 있으면 신경과 혈액순환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지러지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 또 이제 걸음이 불편한 얘기를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말초신경, 손발 저리다 얘기를 하지만 손발이 저린 사람 중에 특히 발이 저린 사람 많아요. 발이 감각이 어제 왔는 할아버지도 발에 스펀지를 깔아놨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스펀지를 깔아놨으니까 우리가 입을 위해서 건다 생각해봐요. 스펀지를 깔아놨으면 감각이 둔한 소리예요. 그분은 당뇨가 심해요. 당뇨가 심하니까 말초 신경이 안 좋으니까 입을 위에 서면 비틀비틀 말초 신경병 감각이 있어요. 특히 말초 신경병 뭐 당뇨라든지 뭐 결핵약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먹으면은 신장이 안 좋다는 이런 말초 신경이 상해요. 신체를 봐서 가장 끝쪽이 발이에요. 팔보다는 다리가 더 길겠죠. 물론 반대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리가 더 긴 거 아니에요. 하체가 보통 사람 한 6좀 되잖아요. 상체가 4좀 되고 그러면 발이 시원찮으면은 사람이 서도 균형이 안 맞으니까 비틀비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내 발이 내 땅을 디디고 예를 들어 요즘 제가 보는 책이 여행 작가 한비아 씨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책도 다 그분 책은 다 봤는데 걸어서 세계 3바퀴 반 저는 요즘 그분이 썼는 중국 견문록이라는 책을 옛날에 사놨다가 한 봤는데 새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신경이 좋은 거예요. 걸어서 지구를 3바퀴 반 걸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나이도 지금 1살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튼튼할 수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런 분은 아주 좋은데 이 말초 신경이 시원찮으면 걸음을 걸으면 비틀비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뭐 어릴 때 이불 위에 놀잖아요. 엄마가 이불을 개놓으면 이불 위에 노는데 이불 위에서 건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불 푹신한 이불 위에 걸으면 사람이 비틀비틀 거릴 거 아니에요. 말초 신경이 불편한 분들은 스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스펀지를 발에 깔아놨는 것 같다는 얘기하는 것은 그만 감각이 둔한 소리예요. 감각이 둔하니까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어요. 또 비틀거리는 사람은 당뇨 환자 저혈당 식사를 못하니까 식은땀이 나고 사람이 기력이 축 처지면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당뇨 환자처럼 환자 보면 꼭 주머니에 사탕을 하나 넣으세요. 언제 우리가 저혈당에 빠질지 모르니까. 그 때문에 저는 꼭 그런 당뇨 환자들 오면은 2가지 챙겨야 합니다. 당신은 물과 밥을 꼭 챙겨야 돼요. 물은 순환이고 밥은 에너지 아니에요. 그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꼭 당신은 물과 밥을 꼭 챙기세요. 안 챙기면 안 됩니다. 왜냐? 아니 지금 시간이 한 1시 35분 됐는데 예를 들어 아침 먹고 나서 아침 굶고 나서 일하다가 점심도 굶었다. 그럼 저혈당이 올 거 아니에요. 정상인 같으면은 카바를 해서 조금 이따가 점심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당뇨 환자가 예를 들어 뭐 일이 있어 안 먹었다. 그럼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럼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사탕 하나 먹으면 얼마 전에도 그 인터넷 뉴스에 미담으로 나왔죠. 어떤 분이 식당에 갔다가 뭐 당뇨 있는 환자가 쓰러졌는데 주변에 사탕을 꺼내주니까 먹고 살았다. 기력을 차리더라.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꼭 물과 밥을 챙길 것이며 주머니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하나 넣어가 다니세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술 먹으면 비틀거리죠. 세계적으로 한국이 술만 먹기로 한국도 유명한 나라죠. 소주를 포함해서 온갖 술을 많이 먹어요. 저는 술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모든 술을 한 잔 내에서 모임에 한 잔을 먹습니다. 맥주도 한 잔, 소주도 한 잔, 양주도 한 잔 내에서 들고 노는 사람인데 이 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는 아니에요. 번화가에 가면 저녁에 지금도 연말에 술 먹고 나서 비틀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는 괜찮아요. 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신경과
혈액순환이 변해서 깨지는 거죠. 그러면 술 먹고 뭐 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틀거리자면 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틀비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뭐 여러분 보고 싶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연말 됐으니까 저 시내 번화가에 가면은 술집 많은 데 가면 그런 사람 많이 볼 거예요. 술 먹고 고함 지르고 평소에 억눌리던 감정을 확 풀고 그리고 특히 요즘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마약 한다든지 뭐 무슨 주사를 뭐 그런 종의 주사를 만든다든지 안정제를 먹고 나서 뭐 길거리에 나왔다든지 수면제를 많이 먹고 나서 나왔다든지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사고 치지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롤스로이스 몰고 가는 젊은 친구가 그 뭐 주사를 맞고 나서 그러다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해서 뭐 엄청난 일 저질러 갖고 아마 수십 년 형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즘 특히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틀거립니다. 그 약을 전 되도록 수면제를 처방을 잘 안 하는데 한다고 해도 꼭 반알부터 먹으세요. 아주 반알. 그 약이 보통 수면제 한 알이 보통 정량인데 반알부터 먹으라고 저는 권합니다. 반알 먹고 필요하거든 반알부터 먹고 최소량부터 먹어라. 왜냐 아침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죠. 전에 우스갯소리로 의사들이 회식이라고 해서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많이 스트레스 풀었는데 아침에 오다가 음주 잡힌 사람이 있어요. 저희까지 엄청나게 먹었어요. 술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같이 수면제도 먹고 나서 이게 뭐 어제 저녁에 잘 잤겠지 했지만 아침에 어지리한 기운에 나오다가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요즘 길거리에서 술 냄새도 안 나는데 비틀비틀거리는 젊은 친구 있다면 반드시 요즘 마약을 사용합니다. 마약이나 안정제나 진정제나 무슨 수액 같은 거 맞고 그래서 적금 많은 사람이 그리 많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도 옛날에 마약 청정부려 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매스컴에 그런 무서운 그런 마약 말고도 뭐 요즘 원체 뭐 그런 종이 환각자라는 이런 약이 많으니까 가끔 연예인들 그래 잡혀 들어가고 하는 거 봤죠. 이런 것도 더 그런 약에다가 술까지 먹으면 더 시너지가 나서 확 올라오겠죠. 뭐 그걸 즐기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확실히 하잖아요. 그리고 해서 이 사람이 요즘 약물 때문에 금메달 땄다, 금메달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도 그런 정화장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수가 멋진 노래를 해도 알고 보니 좀 마약에 취해서 했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무슨 약 기운을 빌려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지럼 또 비틀거릴 수 있는 게 이성증. 이게 참 많아요. 달팽이가. 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뭐 할머니가 와서 나팔관이 불편해서 왔다고 자꾸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 상황입니다 했더니 달팽이관 할머니 잊어버린 나팔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웃어 할머니 나팔관이 아니고 달팽이관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 달팽이관이 몸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관이죠.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급성을 오면 대부분 그런 돌발성 난청도 있고 또 돌발성 어지럼증 양성 돌발성 어지럼증 갑자기 팽 돌아서 막 토하고 막 천장에 빙빙 돌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기운이 있다가도 처음에는 그래 너무 심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조금 좀 나아져요. 나아져서 이렇게 지내지만 뭔가 여진이 남는 지진이 지나고 나서도 여진이 남은 사람이 자주 있어요. 좀 남아있으면 걸을 때 비틀비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석증이 있고 심하게 고생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조금 어지러우면 너무 걱정돼 쫓아와요. 그래서 뭐 이석증 정복술도 하고 해줬는데 이 한번 우리가 뭐 소통봉은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통봉은 놀란다고 어지럼증 한번 겪어보고는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진료실에 어지럼증 환자가 뭐 와서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한 사람 토하기도 하고 뭐 식구들이 부축받아 온 사람도 많이 봤는데 이석증이 있어도 그래 급하면 대부분 응급실을 가겠죠.
그렇지만 그게 좀 나고 나서 상태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지러워한 사람이 참 많은데, 그래 이 달팽이관 기능이 있어. 나팔관이 아니고 달팽이관 기능이 깨지면은 몸에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갑자기 쭉 빠지는 것과 똑같죠. 그럼 팽 도는 거예요. 그럼 천정이 돈다, 몸이 돈다, 무슨 빙글빙글 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비틀거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죠, 한국이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의사를 시작할 때, 그때보다는 지금은 한 40년 지나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들 포함해서. 저도 65세가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노인들이 많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정년퇴직하고 나면 60쯤 지나고 나면 몇 년 안에 돌아가셨다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 진료실 오는 분들이 제일 고참이 100세 가까이 돼요. 90, 오늘 오전만 해도 90 넘은 분이 3번 왔다 가세요. 92, 셋, 넷. 이런 정도니까 80대는 이제 명함 못 내요. 노인이라고 포함 못 잡아요. 그런데 문제는 1920년대생 90 넘은 분들 정정한단 말이에요. 그 정정한 노인을 지금 저한테 오는 90 넘은 분들 가운데도 아주 정정한 분은 뭐 룩색 딱 메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시내를 다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분들은 하늘이 도왔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기력이 없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말씀하시죠. 사르코페니아라고 해서 노인이 되면 근육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니까 살도 빠지고 밥맛도 줄고 살도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비틀비틀. 노인성 보여요. 노인성 보여요. 그런 것을 조금 피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파크 골프도 치고 게이트볼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누죽걸산의 정신이에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가 지은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참 아이디어가 참 많아요. 이거는 무슨 사자성어 같이 얘기하지만 사자성어를 만들었는 거죠. 한국 사자성어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춘추 전국시를 만드는 공자님, 맹자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따서 우리가 평생 무슨 와신상담이고 결초보원이고 무슨 뭐 광명정대 전부 다 그런 데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산 그런 사자성어죠. 한국이 요즘 와서 누죽걸산.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저도 그쪽 관심 있어 책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죽걸산이에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노인들을, 특히 저같이 평생 노인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금과옥조입니다. 금과옥조. 항상 생각하고, 전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은 진료실 오면은 걷도록 하고 발다리 움직여보고 스트레칭 하고 쭉쭉이 하고, 쉽게 말 스트레칭은 한국말로 쭉쭉이죠. 쭉쭉이 하시고 다 시켜봅니다. 시켜보면은 다리부터 먼저 봐요. 다리를 만져봐. 다리가 튼튼한 분은 이 사람은 괜찮겠다. 그런데 다리가 아주 뭐 용 약하다. 이 사람 오래 못 살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전 진료할 때 허벅지에 만져보고 허리 꽉 만져보고 다리가 튼튼한 분, 이분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엉덩이하고 다리 아니에요. 허벅지. 이게 창고예요. 이 창고가 꽉 찼는 분하고 창고가 텅텅 비는 분하고 누가 부자겠어요? 이 경제 사회에서. 그래서 이 창고가 튼튼한 분, 허벅지 튼튼한 분, 저는 이런 사람은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연세 90 넘어도 나는 뭐 파크 골프 아침에 2바퀴 돌고 왔어요. 뭐 지하철 타고 왔어요. 저는 꼭 환자들의 어떻게 보면 차를 못 타고 묻습니다. 걸어서 왔다 그러면 나 안심하고, 자식들 태워줘서 왔다 하면 아이고 좀 골치가 아프구나. 그래. 나 같은 나이라도 80이라도 자기가 걸어왔다는 사람은 아이고 이분은 아주 큰 문제가 없겠구나. 거기에 반해서 같은 80인데도 나는 혼자 못 와요. 아들이 태워줘야 와요. 이렇게 한 사람은 벌써
쉽게 말하면 맛이 갔는 거예요. 맛이. 왜냐? 일단 머리부터 돼야 되니까. 내 스스로 와서 지하철 타고 몇 번 버스를 타든지 와서 오는 거 그거 하고 남이 안 태워주면 못 온다. 그럼 벌써 누죽 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환자들 보고 오면 한 번씩 체중을 꼭꼭 재봅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체중을 재서 자꾸 살이 빠지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혹시 당뇨가 있냐? 혹시 콩팥에 문제가 있나? 빈혈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보죠. 그래서 환자들이 얘기하건데 무슨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냐? 그 피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딴 거는 무슨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뺄 수 있는 것이 피검사예요. 피검사 해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빈혈이 나오죠. 두 번째 피검사 소변검사 기본 같이 하니까 소변 안에 단백이 빠지느냐 당이 있느냐 혈뇨가 있느냐 무슨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피검사를 하면은 콩팥 기능이 나오겠죠. 콩팥이 집었지만 이게 정화조 물이 빠지는 거예요. 하수도죠. 하수도가 잘 돼야 상수도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면 당뇨가 나오죠. 콜레스테롤이 나오죠. 이거 피검사 하면은 이 환자의 어떤 기본 파라미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면 왜 피검사를 하냐고 하지만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왜냐 경비도 몇십만 하는 거예요. 1, 2만 원밖에 안 해요. 아니 우리 모기도 때를 밀어도 2만 3만 할 건데 아니 자기 건강 파라미터를 보는데 그보다 그 정도 투자는 해야죠. 노 페인 노 게인이라고 투자 없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난 피검사 안 한다고. 안 하면 본인 잘못이지만은 본인 책임이지만 어떤 사람은 겁을 내서 난 피검사 못 한다고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그건 되도록이면 그걸 해보세요. 더구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원체 잘 돼 있으니까 홀수 짝수 해서 항상 이런 검사를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눈만 밝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홀수에는 홀수, 짝수에는 짝수. 대한민국 사람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로 검사를 해보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하고 싶으면 자기 돈 내고 그때 한 1, 2만 원 그 정도는 못 쓴다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겠죠. 의료급여. 그런 사람은 나라에서 또 커버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주겠다. 그 의료 보호 환자들 아니에요. 그런 환자들은 그래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걸음이 비틀거리고 또 몸이 한쪽을 기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틀거리고 기운다 아주 원인이 많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 술을 먹고 나서 비틀거렸다. 그거는 술 끝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수면제를 먹고 나서 비틀거리다 잠시 비틀거리다 끝났다.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골치가 뭐예요. 계속 비틀거린다. 술 취한 같이 옆으로 비틀거린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상에는 제 생각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생각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다. 원인이 알 수 있나 없나 그게 문제겠죠. 알 수 있는 원인 같으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거 고쳐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고쳐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알아보는 것이 저는 의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환자도 그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그 비틀거린다 그래 살다 죽지 그런 사람 할 수 없지만 의사는 의사는 저 같은 사람은 환자 얘기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비틀거림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니까 이건 찾아보도록 하자. 찾아서 교정해 주자. 그게 제 평생 제가 사는 의사로서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느끼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오늘 같으면 특히 걸음이 비틀거린다, 한쪽 기운다, 쏠린다 그런 문제 있으면 병원에 오세요. 오시면은 전국이 제가 사는 대구만 해도 신과가 수십 군데 있으니까 대학병원만 다 있고 개인 의원도 많이 있으니까 가서 진료를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 어떤 분이 신경 디스크가 있어서 고통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디스크는 인간이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으면 생기는 어떤 선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생기는 거예요. 뭐 개나 고양이, 토끼 디스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서니까 하중에 눌리니까 자연 우리 방석이 눌리면은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바인데 참 이거는 인간의 숙명이죠. 그렇지만 다 디스크는 아니에요. 또 디스크 있다고 다 고통스러운 건 아니고 사진 찍으면 MRI 찍어보면 디스크 있다고 무조건 다 아픈 건 아니에요. 디스크 심해도 잘 지내는 사람 잘 지내요. 왜냐? 요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지는 않아요. 디스크가 점수해가 디스크가 요만큼 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아플 것이다. MRI 찍어보고 디스크가 심해서 아우 걱정되시겠습니다. 증상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그리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보면은 이 사람이 현재 아프다고 하는 증상이 디스크가 연관이 있나 없나부터 먼저 봐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오늘은 걸음이 비틀거리고 기운다에 대해서 걸음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인간이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래 하시고 날이 많이 추우니까 건강 잘 조심하시고 지금부터 엄청 추워진답니다. 특히 걸음이 비틀거리는 사람은 아주 겨울철을 조심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말씀드렸고 또 한 달 뒤에 또 제가 항상 세 번째 수요일 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비욘디를 참고를 하시면 건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